나이가 들어 부부관계가 힘들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서로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었을 때 그동안 덮어두었던 불만과 상처가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지만 마주 앉아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밥을 같이 먹어도 한마디 말 없이 식탁을 떠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 거슬리고 작은 말다툼이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이럴 때 부부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같이 지내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나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혹은 오랜 세월의 정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고 싶지 않지만 매일이 답답하고 지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관계를 끝낼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가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동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생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계속 마주하는 건 좋은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건강한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서로의 생활권을 나누는 겁니다. 방을 따로 쓰는 것도 방법이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생활, 친구 모임, 지역 활동 등 서로의 삶에 독립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면 부딪히는 순간이 줄어들고 마주할 때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가까이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이기도 하고 감정이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기가 힘들다면 먼저 해야 할 건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런 부부들을 자주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는 경우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혼이라는 선택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긴 세월의 정, 함께 이룬 재산과 가족관계, 그리고 노년기에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까지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사는 매일이 힘든데 그저 참고만 지내면 마음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심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깊어져 몸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꼭 한 가지 모양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을 따로 쓰거나 생활 시간을 일부러 엇갈리게 조정하는 것, 함께하는 식사를 줄이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각자 준비해서 먹고 점심 이후에 외출이나 취미 생활을 하며 저녁쯤에만 가볍게 마주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져 부딪힐 일이 줄어듭니다. 한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생활 공간을 거의 분리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옆 작은 방을 서재 겸 취미방으로 쓰고 아내는 안방을 온전히 자기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주 23회만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줄고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거리를 두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공간과 시간은 적절할 때 멀어져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으면 정이 멀어지고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대화 없이 각자 휴대폰만 보는 시간,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져 날카로워지는 상황은 정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라 정이 닳아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면 서로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숨소리까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속 거리감이 커지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건 감정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마주했을 때의 대화가 새로워집니다. 각자 경험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상대의 존재를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서로를 피하려고 하루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각자 화를 가라앉히는 데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자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시니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고 아내는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두 분은 집에서 마주할 때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예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몸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를 대할 때 여유가 생기고 감정이 아닌 존중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혼하기는 싫지만 같이 살기는 힘든 부부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재설계란 결혼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게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부부 생활 방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의 체력, 성향, 가치관은 세월에 따라 변하고 그에 맞춰 생활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학에 같이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방식에서 오는 피로인지, 생활 습관 차이인지, 경제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의 생활권이 지나치게 겹쳐서 생기는 스트레스인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조율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피로가 온다면 서로의 말하는 시간과 방식에 규칙을 정하고, 생활 습관 차이라면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씁니다. 경제 문제라면 각자 부담하는 영역과 공동 부담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외엔 간섭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취향과 리듬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모든 걸 같이 하려 하면 마찰만 커집니다.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각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분리 시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환기되고 상대를 대할 때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관계를 재설계한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같이 살면서도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남은 정과 존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정 정리입니다. 많은 부부가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감정이 앞서 실패합니다. 예전의 서운함, 쌓인 불만이 대화 속에 스며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세워도 결국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방식을 조율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이때의 정리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라는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을 사실과 분리하면 대화가 훨씬 덜 공격적으로 들리고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저녁 시간에는 말다툼을 피하자. 주말에는 각자 쉬는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미래형 대화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두면 상대를 피하는 시간으로 변질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 후에 거리두기를 해야 그 시간이 서로에게 휴식이 됩니다. 마치 숨이 막히는 방에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듯 적당한 공간과 공기가 들어와야 관계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30년 넘게 살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이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나누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몇 달 후 두 분 모두 이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기는 싫지만 같이 살기가 힘든 부부라면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생활 방식을 나누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는 조금씩 숨 쉴 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간섭이 늘고 그 간섭이 불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한다는 건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생각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괜히 이유를 캐묻거나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취미 생활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긴장이 사라지고 각자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쌓인 편안함은 다시 대화와 웃음을 만들고 관계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한 부부는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 중 절반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아내는 오전에는 요가 수업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집에서 마주했을 때의 대화가 더 부드럽고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혼하기는 싫지만 같이 살기가 힘든 부부에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계란 붙어 있는 힘만큼
떨어져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혼하기는 싫지만 같이 살기는 힘든 부부들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째, 생활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 생각하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서로의 체력과 성향, 가치관에 맞게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기 전에 서로에게 쌓인 서운함과 불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미래형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웃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한 거리 속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를 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1시간씩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 주 1회는 각자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조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와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마음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기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